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그동안 K 콘텐츠 하면 K-팝이나 영화, 드라마에만 국한이 돼 있었죠. 하지만 그 인기가 이제는 웹툰 시장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웹툰 시장이 커지면 얼마나 커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6조 원 규모에 달했던 웹툰 시장의 규모는 2030년까지 약 8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최근에 웹툰 관련주들은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주가가 반응한 바가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나온 네이버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글로벌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죠. 오늘은 웹툰 관련주들의 동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플리토인데요. 사실 AI 관련주로 최근 시장에서 더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 플리토의 AI 기반 비즈니스 번역 사업이 웹툰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가 살펴보시면 최근 폭등 랠리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도 15%가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7%가 넘게 오르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봅니다. 두 번째 종목은 NBT인데요. 네이버가 웹툰과 웹소설의 IP를 통해서 미국의 할리우드 진출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죠. 주가 살펴보시면 3거래일 연속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굉장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1.99% 약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원미디어인데요. 연말에 우리 시장이 참 힘들 때도 잘 갔던 종목이죠. 최근에 90년대 인기 만화 슬램덩크가 영화로 개봉하면서 관련주로도 부각을 받은 종목인데요. 주가 살펴보시면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3%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탑코 미디어인데요. 일본 시장에서 웹툰 사업이 순항하면서 실적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죠. 오늘은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핑거스토리인데요. 웹툰과 웹소설의 관련주 핑거스토리는 작년 말에 스펙 합병 상장 후에 시초가가 4,600원대로 시작해서 현재는 만원대까지 오른 종목인데요. 주가 살펴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최근은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8% 정도 하락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웹툰 관련주들의 최근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나 혼자만 슬램덩크, 웹툰 시장 폭발적인 성장세인데요. 웹툰 시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이슈플로입니다. 사실 그 웹툰을 휴대전화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보다가 잠들고 이렇게 하면서 야, 만화 재밌다. 요 정도 수준에서만 멈춰 있었었는데 점점 이 웹툰 작가들이 이런 IP를 관해서 엄청나게 또 부자가 되고 맞습니다. 네. 활용 방안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가 평소에 웹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나 혼자만 슬램덩크, 웹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자, 플로우 3개로 좀 나눠봤는데요. IP, 이거 지적재산권을 줄임말입니다. 화려한 성장성의 극대화, 그리고 리오프닝, 또 여기도 중국 갑니까? 네. 그리고 웹툰에 대한 투자 전략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부터 들어가 보죠. 일단은 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영상 쪽에 조금 이야기가 치중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캐리소프트도 영상 콘텐츠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웹툰 쪽도 이 영상 쪽만큼이나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제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고 2017년부터 재작년이네요. 야, 굉장히 시장이 커가고 있는 부분을 막대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쭉쭉쭉 우상향 해주고 있고 아마 저는 더욱더 이제 캐파를 키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필연입니까? 네, 상세적인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웹툰 섹터가 가장 핫하게 올라왔었던 시기가 언제였냐? 최근에 이제 12월 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 전이네요. 네, 바로 이 작품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제 왼쪽을 보시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이거 아무 사람
없죠. 네, 저도 뭐 한 3번, 4번 정도 봤고. 밤새도록 정주행했습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요 오른쪽에는 슬램덩크. 또 아저씨들 마음에 불을 지폈죠. 네. 저는 초등학교 때도 보고, 중학교 때도 보고, 고등학교 때도 보고, 성인이 돼서도 보고, 굉장히 팬입니다, 슬램덩크. 교과서보다 더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슬램덩크가 이제 이번에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 아바타와 또 같이 올라가가지고. 쟁쟁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이제 슬램덩크가 선방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우려감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선방을 해줬죠. 일본에서는 또 아바타도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기록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 혼자만 레벨업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현재까지 143억 회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니네요. 뭐 유튜브와 예를 들면은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뭐 유튜브에서 보통 이제 이 100만 조회수 나오면 엄청나게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00만에 1000만에 억에 143억.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구인이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이 파워가 이제 K 웹툰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영화 포스터거든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제 애니메이션화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올해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제 만화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그렇죠. 그래서 커밍 2023 돼 있죠. 그렇군요. 올해 나올 예정입니다. 설렙니다. 그러면서 이 지적재산권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 영화로도 나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올해 넷마블에서 신작 게임 출시 예정에 있죠.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또 기대작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웹툰이 여러 분야로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슬램덩크. 슬램덩크가 이번에 나오고 나서 일단은 기록한 관객 수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대단합니다. 많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영화보다는 관객 동원 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이제 매니아층도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200만을 좀 넘어갔고, 슬램덩크가 또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만화책 단행본도 다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추억을 좀 자극한 거죠. 역주행하네요. 또. 그러면서 또 60만 권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판매 부수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뿐만 아닙니다. 뭐 최근에 슬램덩크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귀멸의 칼날이라는 또 애니메이션이 유명했었죠. 전설이죠. 이제 일본에서 요괴 잠든 그러한 만화인데, 요게 또 이제 극장에서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귀멸의 칼날도 200만을 넘게 이제 기록을 했고, 그때 당시 한창 핫했었을 때 게임도 내보내면서 게임도 굉장히 좀 잘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웹툰은 이제 단순히 웹툰뿐만이 아니구나. 확장이 장난 아니에요. 확장성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게임, 영화, 드라마 혹은 뭐 굿즈 등등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산업 분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웹툰이나 웹소설 기반 작품이 성공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만화 혹은 이제 소설 단계에서 독자들한테 완전히 검증되고 인정받은 작품들이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명한 웹툰 혹은 소설이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된다. 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뭐 신과 함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지금 또 마침 띄워주시네요. 스위트 홈, 저 무서운 거죠, 이거? 웹툰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지옥도 재밌게 봤고요. 유아인 씨 나오는 거. 유미의 세포들도 굉장히 시청률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학교는도 굉장히 이제 히트를 좀비물. 했고, 안나라 수마나라 요것도 이제 웹툰 원작인데, 요것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쁘지 않은 네이버 거. 그다음에 승리호. 승리호? 그건 약간 물음표. 이태원 클라스. 재밌었죠. 술꾼 도시 처녀들. 이거 시즌 2까지 나왔던데요. 저는 요거 웹툰 원작인지 몰랐었는데 웹툰 원작이더라고요. 그리고 DP까지. 정말 타율이 높은 그런 모습. 그리고 최근에 이 전설의 작품 재벌집 막내 아들까지 정말 이제 이 웹툰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타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해에도 상당히 기대작이 좀 많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뉴가 나왔을 때 무빙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네. 무빙이라는 작품이 이제 제작비가 한 5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조인성 씨, 한효주 씨 이러한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고 쟁쟁하네. 초능력 씁니다. 제가 또 초능력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초능력까지 쓰기 때문에 무빙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스위트홈 2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조금 기대작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시즌제로 또 가는 것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올해도 이 웹툰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실적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주가의 업사이드도 마찬가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IP 비즈니스를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황금화를 낳는 거위다. 이런 식의 이제 키워드까지 좀 붙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 네이버가 최근에 또 이러한 소식이 나왔어요. 뭐냐면 영화로 할리우드를 뚫었다. 이게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왓패드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캐파가 가장 큰 이 웹소설 플랫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또 영화의 시나리오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네이버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왓패드를. 그렇습니다. 왓패드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6,600억이나 들였거든요. 2021년에. 비싸게 줬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왓패드를 인수를 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부트캠프라는 영화가 웹소설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곧 상영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웹툰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화 컨텐츠까지 골고루 다룰 수가 있는 기업이 됐구나. 완전히 자체 제작까지 다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는 완전히 좀 엔터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웹툰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영화라든지 이런 사업까지 좀 진출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그동안에는 이제 검색 엔진이나 혹은 이제 광고 사업으로 주로 이제 많은 캐시카우를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 이제 검색 엔진이나 뭐 이제 광고 사업으로는 약간의 좀 성장성의 한계가 있다라고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당히 실적도 잘 나왔고 상승도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올해 뭐 포시마크도 인수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을 많이 찾고 있는데 저는 이 네이버의 왓패드 혹은 이제 웹툰이 확연하게 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웹툰 사업은 단순히 이제는 웹툰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게임, 영화, 드라마 혹은 이제 뭐 굿즈라든지 추가적으로 엔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분야로 이제 폭넓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큰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하게 실적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강남역에 나갔다가 이제 그 미술 학원 같은 데서 대학교 보내려고 미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공모전에서 하기 위해서 뭐 클래스를 만드는 걸 보고서 야 세상이 좀 많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웹툰 하나만 성공을 해도 대박이죠. 뭐 예를 들면 지금 기안84님처럼 그렇죠. 부자예요. 패션왕이라는 웹툰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면서 뭐 방송 수입이 훨씬 더 적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웹툰 하나만 성공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림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거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항상 중국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또 IP가 또 물리적이지 않다라는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관점인가요?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중국에서 이 리오프닝 기대감이 컨텐츠 쪽에도 굉장히 좀 크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컨텐츠 시장의 규모가 약 3,074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 작년에는 약 한 3,300조 수준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컨텐츠 시장이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약 한 491조 정도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중국도 이 컨텐츠 소비량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전에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을 이제 또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화장품 기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드라마 컨텐츠의 수출액이 이제 급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복당했죠. 2016년에 1,100억이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250억 정도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 캐리소프트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뚫고 갔죠. 캐리와 슈퍼콜라였나요? 이제 그것이 중국의 OTT에 상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개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본격적으로 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것 같고 네네. 중국도 이제는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이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산업들에 대한 이러한 재가동들을 또 완전히 주요한 스탠스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컨텐츠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이 내수나 이쪽 많이 키우려고 하니까 네, 완전히 받겠죠. 예, 이제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결론적으로 웹툰은 이제 영화, 드라마, 게임 다 펼쳐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기반 사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드라마나 게임, 영화사에서도 이 웹툰이나 웹소설 쪽을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갖고 오면 다 터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지금, 뭐 개발자 입장, 제작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한번 시나리오를 이렇게 딱 보고서 스코어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고르기도 편하고 좀 예. 인기 있고 성공한 웹툰이나 웹소설을 가져왔을 때 그쵸.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중간 이상은 좀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되면은 완전히 빵 터져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이러한 시장이 웹툰 시장이 아닐까 웹소설 시장이 보증된, 아닐까 예.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이 작품에 대한 논의가 또 이루어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대작에 대한 기대감이 우수도 또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 이거 장난 아닌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웹툰이나 웹소설 관련된 IP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마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괜찮은 지금 원소스 멀티유즈 뭐 이런 걸 대표적인 웹툰이고 전문가께서 이거를 눈여겨보는 이유를 지금 확실하게 좀 알 것 같습니다. 전략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수급이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네. 뭐 DNC 미디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핑고 스토리라든지 혹은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은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오네요. 여기. 네, 이제 딱 이제 나오는데 웹툰 산업의 밸류 체인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A라는 작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만화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기안84님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죠. 네. 네, 기안84님이라는 작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제 이 패션 왕이라는 웹툰을 이제 만든 겁니다. 자기가 만든. 네, 그러면서 이제 에이전시에서 패션 왕이라는 드라마가 무언가 가능성이 있겠다, 웹툰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이전시에서 이제 IP를 확보를 하고 이제 제작을 본격적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산 거죠. 그렇죠. 그 웹툰에 네.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IP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단 웹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에이전시에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 진출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에 새롭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플랫폼에 웹툰으로 또 이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IP를 활용해서 또 영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 드라마 사업도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각화돼서 펼쳐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이전시 쪽이 이제 뭐 DNC 미디어라든지 네. 이런 웹툰 소설 이제 IP를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다 에이전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 이제 이 웹툰사라든지 혹은 이제 영화사 혹은 이제 뭐 드라마 만드는 이러한 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수익 구조가 작가에서 에이전시에서 이제 플랫폼 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역시나 이제 유망한 기업이 어디겠느냐라고 하면은 역시나 저는 이제 뭐 플랫폼도 플랫폼이지만 네. 에이전시 쪽이 되지 않을까. 에이전시가 먼저 이제 작가하고 1차적인 그 그렇죠. 관계를 갖는 거군요. 그러면서 IP를 결과적으로 에이전시가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 IP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또 펼쳐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전시 IP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진한 파란색 막대기가 에이전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최근에 이 IP를 확보하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기업이 또 미스터 블루라든지. 그렇죠. 뭐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이런 IP를 갖고 네, 있는 그런 네, 기업들. 혹은 이제 뭐 플랫폼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웹소설을 거의 이제 본인의 이러한 이 미스터 블루였죠. 플랫폼 내에서 이제 뭐 연재를 하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 때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도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아마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펼쳐져 나갈 그렇죠.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작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네.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 웹툰 관련된 종목들 저는 지금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월 달에 순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좋네요. 네. 그러면서 1월에서 2월에는 새로운 섹터로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2월 달에 또 이 유력한 이러한 이 순환이 돌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도 어찌됐든 2월 말에 아마 이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또 비자를 연장할 것이냐, 비자 제한을 연장할 것이냐, 그냥 풀어낼
것이냐, 해지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거거든요. 아마 2월 달에 코로나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풀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리오프닝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달에는 콘텐츠 쪽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웹툰이 그냥 단순히 만화가 아닙니다. 영화랑 또 여러 가지 뭐 플랫폼으로 펼쳐지게 되면은 이게 또 엄청나게 황금알을 낳는 또 이게 되네요. 관련해서 중국과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지도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웹툰 관련해가지고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